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머님, 아버님께 드릴 선물 혹은 뭐 자녀를 둔 분들이라면 아이들을 위한 선물 뭐 할까 요즘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뭐 이 선물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도 이에 따라 좀 바뀌기 마련인데요. 그렇죠. 예전에 부모님 댁에 땡땡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뭐 이런 광고 있죠. 광고 문구가 굉장히 네. 인기였잖아요. 네. 근데 미래에는 보일러 대신 로봇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로봇을 놔드린다고요? 네. 저도 아직 어버이날 선물을 못 드렸는데 빨리 소개해 주세요. 네, 어떤 내용인지 화면 자세히 만나보시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이버, 네,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똑똑하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신 이 로봇은 예. 경증 치매, 그러니까 증상이 아주 가벼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돌보미 로봇입니다. 네, 뭐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로봇인 것 같은데요. 뭐 간단한 일정도 알려주고 약간의 대화도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증 치매 환자들이 잊기 쉬운 것들, 그러니까 뭐 오늘의 일정이라든지 약 먹을 시간 이런 정보들을 전달하고요. 화장실을 안내하는 이런 역할까지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정보를 미리 입력해 놓으면 뭐 가족들, 손주들 이름까지도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돌보미 로봇입니다. 네. 근데 크기도 자그마하니 좀 귀여운 것 예. 같고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표정이 막 밝아지더라고요. 네. 사소한 대화도 가능한 거 보니까 네. 약간 어르신들이 좀 일종의 뭐 강아지 키우는 재미로라도 데리고 다니면 반려동물처럼? 괜찮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정서적인 기능까지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연구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로봇이 인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소통 기능을 대화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소통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정서 공감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인지 기능을 갖췄다는 것은 일정 부분 사람과 교감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르신들과 소통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인지 능력까지 향상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단순히 이 로봇이 뭐 스마트 공장에서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넘어서서 이제는 감정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왜 인공지능 비서와 사랑에 빠지는 영화 있죠. 그녀, 허라는 예. 영화가 떠오르는데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뭐 영화 속 얘기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로봇과 교감을 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반려 로봇인데요. 예. 반려 로봇의 또 대표적인 사례, 바로 일본에서 개발한 반려 로봇 아이보 아이보요. 있죠. 네. 이 보시다시피 아이보는 이 강아지와 똑 닮은 외모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1999년 처음으로 출시된 이후에 2006년까지 4세대가 출시됐고 100만 대가 판매됐습니다. 지난해 인공지능 기술까지 탑재된 5세대가 출시됐는데요. 예. 5세대 아이보는 실제 강아지와 같이 움직임이 조금 더 유연해졌고요. 또 뭐 더욱 다양한 동작까지도 네,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꼬리도 흔드네요. 네, 인공지능이 탑재됐기 때문에 동선을 파악해서 움직인다거나 혹은 빛을 감지해서 주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주인을 반기는, 마중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 네, 정말 예전에 아이보가 처음 나왔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비하면 정말 많이 발전을 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반려 로봇이 이제는 사람의 목소리, 움직임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를 분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을 한 건데요. 예. 심지어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심리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반려 로봇도 있습니다. 역시 일본의 또 다른 반려 로봇 파로라는 건데요. 파로는 물개처럼, 강아지가 아닌 물개처럼 생긴 로봇이고요. 네. 복슬복슬, 털도 있네요. 예, 예. 보드라운 털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예. 항균 털로 덮어진 이 반려 로봇을 이렇게 만지면 실제와 같은 촉감도 느낄 수 있고요. 사람의 행동에 따라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센서를 통해서 뭐 주변의 반응을 인식하고요. 또 사람의 칭찬에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정말 감정 교류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기능 덕분에 실제로 치료용으로 가정이나 병원에 보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8호에 좀 더 마음이 가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런 로봇들을 좀
좀 대중화되면 뭐 어버이날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날 선물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SF 영화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로봇이 이제 인간과 교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봐도 되겠죠? 물론 이제 그러려면 로봇의 가격들이 좀 많이 낮춰져야 하겠지만 네. 대중화가 된다면 그런 것들도 가능해질 수 있겠죠. 인공지능 로봇이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이런 연구는 앞선 연구에서도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네. 연구 내용인즉슨 이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단순히 어떤 정보를 묻는 것을 떠나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미국 남가주대학 연구팀이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어떤 표정이나 언어 패턴, 동작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 사람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 챗봇 엘리를 개발을 하고 실험을 한 건데요. 예.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인간 상담사에게 보다 이 로봇, 인공지능 로봇 상담사에게 조금 더 진솔한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는다라는 거였어요. 인간이 아닌 로봇에게요. 네, 좀 의아할 수도 있지만 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가족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런 비밀 같은 것을 네. 인터넷에 익명으로 올려서 뭐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뭐 이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신비치료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 로봇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 영화 허 장면이 나오고도 있는데 네. 그 어떻게 보면 로봇 고해성사라고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면서 이렇게 되면 사람과 좀 단절되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인공지능 로봇이나 인공지능 반려 로봇이 완전히 뭐 동물이나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예. 보기에는 조금 더 요원한 일이라는 것이 이제 우세하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역할이나 이런 동물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조금 채워줄 수 있는 보조하는 수준에서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뭐 로봇 하면은 뭐 인공지능의 위협 이런 단어도 떠오르고 좀 예. 무섭고 딱딱하지 않나 차가운 느낌이 들었는데 이런 영상들을 보니까 따뜻하고 좀 친근한 로봇들의 활약도 기대가 되네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뭐 훈훈하게 가정의 달 이야기 좀 꺼내봤는데 네. 카네이션으로 조금 더 훈훈하게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카네이션 5월에 뭐 가장 많이 사랑받는 꽃일 거예요. 그렇죠. 뭐 어버이날, 스승의날 이럴 때 감사와 존경의 뜻으로 카네이션을 전달하기 시작한 게 100년 전 미국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네.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소녀가 어머니 산소에 핀 카네이션을 달기 시작하면서 유래됐다.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키우는 카네이션은 지중해 연안에서 들여온 그런 꽃인데요. 네. 외래종인 만큼 국내에서 키우기 위해서 일종의 로얄티를 좀 지급해서 들여왔고요. 외래종이긴 하지만 워낙 뭐 이제 감사의 뜻, 뭐 이런 의미가 좋기 때문에 예. 크게 거부감 없이 아직까지도 오랜 사랑을 받고 있는 꽃입니다. 네, 카네이션의 오래된 역사를 들으니까 신기하기도 하지만 외래종이어서 로열티를 지불한다는 게 좀 아쉽긴 한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는 카네이션 대신 페랭이 꽃을 사용하자라는 목소리가 한때 나오기도 네. 했습니다. 이 현재 많이 재배되고 있는 카네이션이 중국계 페랭이 꽃을 교배해서 만든 것이기도 하고요. 예. 페랭이 꽃 자체가 보면 카네이션하고 굉장히 닮았거든요. 그러네요. 또 순수한 우리꽃인 페랭이 국내산 페랭이 꽃을 활용하게 되면 카네이션보다 값도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뭐 네.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요. 페랭이 꽃의 꽃말이 또 뭐 진정한 사랑, 고귀한 보은 뭐 이런 뜻이라는 측면에서 카네이션을 대체하기에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카네이션이 워낙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네. 쉽게 대체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이지만 예. 국내에서 또 국내 기술로 만든 카네이션 그리고 이런 카네이션 종의 다양화를 또 추진하고 있고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래요. 앞으로 카네이션 꽃의 어떤 국산화 그리고 다양화를 위한 노력은 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음. 제가 아침에 설문조사를 찾아보니까 가장 받고 싶은 어버이날 선물이 바로 현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 현금과 함께 다음 어버이날에는 국산 카네이션 한 송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